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은 아니지만 이 인코더 디코더에 이제 재미있는 예제가 있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인코더 디코더 아키텍처라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얼마만큼의 시간 동안에 이제 데이터를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거를 요약해서 요약이라는 표현이지. 그거를 이제 피처 벡터 형식으로 갖고 있다가 그걸 갖고서 이제 새로운 시퀀스를 풀어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인코더 디코더 아키텍처의 이제 또 다른 응용은 이제 데이터를 어떤 시퀀스 동안 관찰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데이터가 어떤 식의 패턴을 보이는지 본 다음에 거기로부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제 뽑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적용을 한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갖고서 RNN 갖고서 이제 뭐 코드를 자세히 보실 필요는 없고요. 뭐 RNN 이런 단어들이 나오죠. 그래서 RNN 만들고 뭐 인코더 디코더 아키텍처 갖고서 이제 시퀀스 투 시퀀스 뭐 인코더 디코더라는 아키텍처 이용해서 구조를 만들고 트레이닝을 할 때 이제 트레이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제 동작을 어떻게 할지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시점 이전의 거를 아래쪽에 넣고 출력으로는 그 시점 뒤에 거를 나오도록 한다면 인코더 디코더 아키텍처는 그 앞에 이제 바라보는 부분에서 어떤 피처 벡터를 뽑아가지고 그 어떤 스테이트에 대한 걸 뽑아낸 다음에 그걸 갖고서 미래 것들을 이제 예상해내는 거죠. 그래서 보면 요만큼이 이제 다 트레이닝이 끝난 거고요. 요 이제 파란색 이게 이제 입력으로 들어간 거고, 요만큼 보시면 파란색 점들이 이제 조금 띄엄띄엄 있는 부분이죠. 이제 얘가 일종의 정답인 거죠. 근데 사실 내가 뉴럴네트워크 때 가르쳐준 보여준 정답은 아닌 거고, 이제 그냥 알고 있는 정답인 거고, 저 노란색 제가 이제 뉴럴 네트워크가 출력해낸 거죠. 요만큼을 보고서 이제 노란색처럼 이제 인코더 디코더 아키텍처 갖고서 이제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라고서 이제 뽑아낸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굉장히 인상적일 정도로 잘 되고 있죠. 잠깐 볼까요? 저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네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여기 보시면 이만큼을 넣어줬는데 조금 다르지만 괜찮고요. 이 진폭이 커지다가 줄어드네요. 뭐 이거 뭐 트레이닝 셋에서 어떤 영향을 트레이닝 셋이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갔겠죠. 자, 뭐 그렇고 이거 보면 파란색으로 갔다가 노란색으로 가는 게 이제 뭐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뭐 우리가 처음에 트레이닝 했을 때의 어떤 그러니까 요 그라운드 트루스랑 좀 다른 패턴을 보이긴 하네요. 뭐 요 같은 경우도 뭐 좀 다르고 요 같은 경우는 뭐 수치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인간이 보기에 뭐 괜찮게 예측을 한 것 같네요. 이것처럼 이제 요만큼 과거 요만큼 타임 윈도우를 보고서 이쪽을 예측하도록 하는 거, 이게 또 이제 굉장히 재밌는 응용 분야가 있죠. 이것도 뭐 괜찮은 것 같고요. 아주 괜찮네요. 괜찮고. 이거는 뭐 학습이 좀 잘 안 된 예인 것 같네요. 학습이 좀 잘 안 된 것 같고 괜찮고, 이제 RNN이다 보니까 이제 학습이 항상 쉽지만은 않죠. 이것도 잘 된 것 같고 잘 된 것 같고 잘 된 것 같고 뭐 미래를 예측하는 거니까 완벽할 수는 없는데 뭐 전체적으로 추세가 나쁘지 않네요. 그래서 이거는 트레이닝 실패한 것 같고 이것도 실패한 것 같고 이것도 뭐 그다지 괜찮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데 응용이 될 수 있냐 하면 이 머신이 뭐 이 기계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기계는 공장에 있는 기계 같은 거죠. 이게 이제 고장이 날지 안 날지 이런 걸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뭐 말처럼 쉬운 건 아니겠지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얘가 동작을 할지를 이제 예측을 해가지고 그 동작이 예측을 당연히 어떻게 예측하냐면 지금까지
잘 동작하던 것 같고서 데이터를 모아서 트레이닝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예측되는 거는 이게 이제 모든 게 정상적인 상황에서의 어떤 예측된 값인 건데 실제로 얘가 이제 고장나기 직전에 어떤 이상 징조들을 보이겠죠. 이제 그게 이 뉴럴 네트워크가 예측한 거랑 실제 흘러가는 거랑 다르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뭔가 이게 고장이 나기 직전에 프리딕티브 메인터넌스 이런 데 적용할 수도 있겠죠. 메인터넌스 적용할 수도 있겠죠. 뭐 이런 패턴들 이제 인코더 디코더 아키텍처가 이런 데도 쓰일 수 있다 라는 거는 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코더 디코더 아키텍처를 이용해 가지고 번역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게 한계가 있는 거죠. 한계가. 이 문장을 픽스드 랭스 벡터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이게 뭐 문장이 길어지면 정보도 많아질 테고 뭔가 디테일도 있을 텐데 이거를 한 픽스 디멘전으로 압축을 하자니 뭔가 정보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 시퀀스에 따라서 점점점 이 성능이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인코더 디코더 아키텍처는 굉장히 좋은 한 스텝 앞으로 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진보였긴 한데 이제 개선될 여지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긴 문장일수록 잘 안 되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개선하려는 아이디어들이 나왔는데요. 이제 바이디렉셔널 RNN을 두 개를 사용하는 거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자, 지금 RNN을 하나만 사용하게 되면 어찌되었든 간에 RNN이라는 게 먼 과거는 계속 잊으려고 하는 거죠. 뭐 이게 뭐 LSTM이고 뭐든 간에 먼 과거에는 점점점 그 영향력이 떨어지는 거죠. 먼 과거에는. 그러다 보니까 긴 문장을 얘기하고 나면 문장의 시작 부분은 그러니까 여기까지 와버리면 이 부분은 그러니까 첫 번째 앞쪽에 있는 단어는 많이 잊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시퀀스가 길수록 성능이 떨어지는 게 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한쪽 방향으로는 RNN이 좀 문제가 있고 반대쪽도 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문장의 뒷단어부터 넣어주는 거죠.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이상하지만 아니 그 단어 시퀀스를 앞에서부터 일라 뒤에서부터 일라 정보는 똑같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기는 이 문장을 역순으로서 다 본 거죠. 여기는 아직 첫 단어만 본 거고 요쯤 되면 굉장히 재밌는 상황인데 얘는 앞에 있는 단어를 다 본 거고 얘는 뒤에 있는 단어를 다 본 거죠. 그러니까 요렇게 페어로 묶으면 문장을 나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 자기 단어 중심으로 앞부분과 뒷부분을 본 거죠. 그러니까 요길 중심으로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본 거죠. 그러니까 이 단어, 이 문장에 대한 입력 문장에 대한 어떤 서머리인데 그게 이 단어 기준으로 한 거죠. 자기 기준으로 서머리를 한 거죠. 이렇게 되면 이걸 전체를 본다면 이 문장이 길어지건 말건 간에 전체에 대해서 어떤 프리시전을 가지면서 디테일을 가지면서 요약을 서머리를 가질 수 있겠죠. 얘가 서머리가 되는 겁니다. 단 이 서머리 양이 너무 많다라는 문제는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이거는 픽스 디멘전도 아니고 이 길이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되지만 이렇게 바이디렉셔널 RNN을 쓰는 거는 굉장히 괜찮은 아이디어인 거죠. 그 어떤 긴 문장 이걸 처리할 수 있는 굉장히 괜찮은 아이디어인 거죠. 이제 해결해야 될 거는 어떻게 하면 이 문장에 대한 디스크립션이 이렇게 쭉 길이가 이렇게 쭉 있는데 이걸 어떻게 픽스드로 바꾸냐 그런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디어가 하나 더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게 이제 I 번째 단어에 대한 어노테이션 벡터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 단어에 대한 어노테이션 벡터 이렇게 되는 거고요. 컨텍스트 디펜던트 워드 리프레젠테이션.
그래서 소스 센텐스를 굉장히 이제 베리어블 랭스, 길이가 변하는 리프레젠테이션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베리어블 랭스라 보니까 뭔가 이걸 갖고서 번역을 해야 되는데, 번역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한 번에 다 봐서 하는 거는 이제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길이도 정해져 있지 않을 뿐더러 누가 번역을 그냥 한 번에 확 하나, 번역을 본문 보고서 생각을 좀 한 다음에 이렇게 한 단어씩 한 단어씩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그 한 단어 한 단어 할 때마다 이 요약, 이 어노테이션을 이제 선택적으로 여기 좀 집중적으로 보다가 여기 집중적으로 보다, 이렇게 선택적으로 집중해서 볼 수 있는 메커니즘이 필요한 거죠. 여기 좀 집중해 보다가 여기 보다가 뭐 전체를 볼 수도 있게, 전체 평균에서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선택적으로 집중해서 보는 거죠. 자, typical translator는 모든 단어를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지금까지 번역한, 내가 지금까지 내뱉은 말들도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각각의 단어들이 나랑 상관이, 지금 내가 다음 단어를 얘기하는데 상관이 있을 수도 있고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결정을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내뱉은 단어랑 원문들, 원문에 있는 단어들 보면서 이건 지금 신경 안 써도 되고 써도 되고 써야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이거 갖고서 다음 단어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메커니즘을, 이런 번역에서의 메커니즘을 뉴럴 네트워크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텐션 메커니즘이라는, 이제 어텐션이란 굉장히 중요한 뉴럴 네트워크 메커니즘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나오게 되는데요. 어텐션 메커니즘은 뭐냐면 지금 얘가 길이가 이제 베리어블 랭스인 거지 디멘전은 픽스드잖아요. 그래서 얘를 다 더하면 픽스 디멘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디멘전이 바뀐다라는 문제는 얘를 이제 웨이티드 썸을 하면 해결이 돼요. 그럼 되는 거고, 단 문제는 어떻게 웨이티드 썸을 할 거냐는 거죠. 얘는 지금 번역 다음 단을 뽑는데 중요하고 얘는 안 중요하고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으면 얘를 보고서 다음 단어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여기까지 보고서 이 단어는 지금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 이런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어텐션 메커니즘입니다. 이 전체 어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어떤 부분은 좀 집중해서 보고 어떤 부분 덜 집중해서 보고 그걸 결정해 주는 게 어텐션 메커니즘인데요. 자, 보시면 자, 여기서 지금 문장 이제 첫 단어를 뽑아내고는 그걸 갖고서 이제 뽑아내려고 각각을 어떤 웨이트로 믹스해서 더할지를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여기 요 보라색으로 된 부분들이 합이 1이다 그리고 0 이상이겠죠. 그래서 저 어노테이션 벡터들을 웨이티드 썸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걔가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단어 뽑는 거고 웨이티드 썸을 해서 요걸 갖고서 단어를 뽑는 거고요. 잠시만요. 그 다음에 그게 다음에도 이렇게까지 와서 또 어텐션 웨이트가 결정이 되겠죠. 그걸 갖고서 웨이티드 썸을 해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또 어텐션이 계산이 되는 거, 그리고 웨이티드 썸을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바라보는 건데 다음 단어를 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바라보냐면 어텐션을 통해서 어떤 어노테이션 중요하게, 어떤 어노테이션 덜 중요하게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죠. 이게 입력받은 문장의 표현, 베리어블 랭스 표현인 거고 그 베리어블 랭스 표현 중에서 그걸 어떻게 사용하냐 하면 웨이티드 썸을 해서 픽스 디멘전을 만드는데 그 웨이트가 지금까지 내가 뽑은 단어들, 내가 여기까지 썼는데 이번에 이 단어를 중요시 봐야 되겠네, 이런 게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by directional encode RNN을 사용해서 어노테이션 벡터를 만들고 그 어노테이션 벡터를 어텐션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중요하게 보고 안 중요하게 보고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는 거죠. 이게 아마 독일어겠죠. 제가 이건 불어할 것 같고 이게 이제 단어 뜻을 몰라가지고 어렵긴 한데요.
이게 이제 이 색깔이 이제 진한 이 색깔이 어떤 단어를 중점적으로 받는지를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단어나 요게 이제 어떤 상관이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아마 이 언어를 아시는 분은 좀 더 좋은 재밌는 예제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제 개선이 됐겠지만 뭐 이건 이제 처음에 구글 트랜스레이터 나왔을 때 구조라고 이제 발표된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뭐 LSTM 인코더 디코더 지금 말씀드린 인코더 디코더 아키텍처인 거죠. 그렇죠? 인베딩이 있고요. 그래서 널 넣고 나오면 여기서 단어 끝 이렇게 하는 거죠. LSTM 히든 스테이트 S라고 써 히든 스테이트 뱉는 거고 얘가 바라건대 센텐스의 컨텐츠를 잘 표현하길 바라는 거죠. 거기서부터 이제 제너레이트, 이제 워드들 제너레이트, 인코더 디코더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부분을 요약한 거고 이 이제 메모리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픽스드 디멘전으로 하는 저 S로 요약하는 건 좀 하는 건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 바이 디렉셔널 인코더 그다음에 어텐션 메커니즘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거는 이제 이게 이제 RNN이 깊어지면 이제 트레이닝이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트레이닝을 돕기 위해서 스키 커넥션 개념들이 나오는데요. 그건 나중에 스키 커넥션 얘기할 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린 어텐션 메커니즘까지 들어간 건데요. 자 보면 인베딩이 있고 LSTM 바이디렉셔널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게 어노테이션 벡터가 되는 건데 얘를 웨이티드 썸을 해가지고 공급이 되는 거죠. 컨텍스트가. 근데 웨이티드는 지금까지 내뱉은 단어로 웨이트가 결정이 되는 거죠. 이게 어텐션인 거죠. 그래서 요 뽑은 단어 갖고서 또 어텐션 계산해서 이 컨텍스트가 오면 그거로 다음 단어 뽑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더 잘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부분 보시면 여기 어노테이션인 거고 여기 인코더 부분 그 바이디렉셔널 그거고요. 그 다음에 딥하게 쌓아 올리는 거죠. 그리고 디코더도 딥하게 쌓아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코더 디코더 아키텍처에다 바이디렉셔널 RNN에 그 다음에 이제 어텐션 메커니즘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걸 쌓아 올린 거죠. 딥하게. 그 다음에 학습을 돕기 위해서 스키 커넥션들을 연결해 주고요. 뭐 레지듀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글의 아까 보여드렸던 트랜스레이터의 이제 전체 구조인 거죠. 자, 바이디렉션 RNN 그다음에 딥한 인코더, 그다음에 딥한 디코더, 그리고 어텐션 메커니즘 이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